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3일 0시를 지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린 글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빛이 발한 건 한동훈 이준석이고 덕봉건 민주당이네요. 지민비조라는 프레임이 먹히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에 편성해서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네요. 지민비조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비례에서는 조국을 밀자 하는 약자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서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되니까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 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을 겁니다. DJ는 천억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되었고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근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선거가 윤석열 대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은 지금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좀 더 빨리 정무적 대처를 해야 했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 참 안타깝네요. 총선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베테랑 정치인만이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현상을 법조적인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설사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 직을 상실하고 감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좌파뿐만 아니라 중도 일부 보수까지 몰릴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법조적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른바 보수 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과 조국을 좋아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국민들 욕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다르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서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된다. 국민 감성으로 보면은 조국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홍준표 시장은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보수 그리고 상당수 중도가 조국을 지지하는 그 감정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조국 법률적 비판만 해가지고는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그리고 조국에 대한 이 국민의힘 보수 세력의 비판은 거셉니다. 그러나 민심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씁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이 반사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일부 보수, 상당수 중도가 이재명 지지가 아니라 조국 지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의 핵심은 뭐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만하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금방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금사식으로 국민을 피의자로 여기는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의 의료 대란에 저음하여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보건복지부 차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일 거친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는 전공의, 그 젊은 전공의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보여주는 저런 태도, 그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미워하면은 화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리적 시각이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아주 어떤 동물적 본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작용으로, 극단적 반사작용으로 조국 지지로 갔다 이겁니다. 바로 의료 대란이 촉발한 겁니다. 의료 대란이 촉발한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강력한 윤석열 지지층이었던 의사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중도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중도를 움직이니까 이 중도가 그때 타이밍 맞게 등장한 조국 신당 쪽으로 확 쏠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물론 내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일단 보류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은 이런 감정에 조금 여유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오히려 더 밀어붙이죠. 2,000명도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독선, 독단 이런 거죠. 휴브리스 앤드 네메시스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인간이 오만하면은 그걸 쭉 지켜보던 신이 응징을 한다는 겁니다. 휴브리스는 오만, 네메시스는 응징이란 뜻인데, 이게 인간사의 아주 공통점입니다. 특히 권력의 세계에서 권력자가 오만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응징이 따른다. 지금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응징하고 싶다. 이번에 내가 싫어하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밀어가지고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싶다. 그 중에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다.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거울에 한번 비춰가지고 다시 봐야 거기서 어떤 심리적 대처가 나오지, 법률적 잣대 들이대면서 아무리 열을 올려봤자 이젠 먹히지 않을 단계에 왔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이재명, 조국을 비판한 그 논리에 식상한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식상.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실정이 납니다. 인간은 실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그들도 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면 그쪽으로 관심이 싹 쏠려버립니다. 즉 의료 대란이라는 새로운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그 집중된 결과는 금방진 윤석열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죠. 다시 한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빛이 발한 건 한동훈, 이준석이고
득본 건 민주당이네요. 지민 비조라는 프레임이 먹히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고 정권 심판론에 편성해서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이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네요. 이게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서 국민 감성이 더 우선되니까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 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을 겁니다. DJ는 천억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되었고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마찬가지로 온갖 비리에 얼룩진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선거가 윤석열 때 조국 2차전 양상으로 가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좀 더 빨리 정부적 대처를 해야 했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 참 안타깝네요. 총선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내부 주도권 갈등은 아마도 한동훈, 윤석열 갈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